분명히 별일 아닌 거 아는데 자꾸 불안하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놓이고, 심지어 일이 잘 풀렸는데도 뭔가 찜찜한 적 있으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긴장하는 느낌이요. 이런 분들한테서 심리학자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게 불안의 원인이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불안하면 그 불안을 일으킨 대상을 없애려고 하죠. 공항 가는 길이 걱정되면 2시간 일찍 출발하고, 발표가 두려우면 대본을 10번 더 읽고, 합격 통보가 무서우면 메일함을 5분마다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을 해결하면 다른 걱정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거든요. 마치 머릿속에 불안 전용 공간이 있어서 절대 비워두면 안 되는 것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젝트 발표를 무난하게 끝냈다고 칩시다. 임원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팀장도 수고했다고 했어요. 근데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그 질문에 대답 이상하게 한 거 아닌가? 임원이 고개 끄덕인 게 진짜 괜찮다는 건가? 그냥 넘어간 건가? 다른 팀 발표가 더 나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잘한 발표인데 마음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덜 불안해하는 걸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객관적 상황은 비슷한데 불안 수준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깥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으로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만성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나는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별로인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불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면 세상이 나를 벌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좋은 걸 누리고 있으면 그건 실수고, 실수는 언젠가 바로잡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자기 욕을 할 것 같고, 곧 잘릴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무슨 끔찍한 일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건데, 실제로 그런 징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특이한 건 일이 잘 풀릴 때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해요. 방금 말한 발표 예시가 딱 그런 경우죠? 잘했는데 더 불안한 거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별로라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은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이건 분명 실수고, 사람들이 곧 그 실수를 깨달을 거고, 그때 받을 벌은 지금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제적 고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차피 맞을 벌이라면 미리 긴장하고 있으면 충격이 덜할 거라는 무의식적 계산이에요. 자기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야 세상이 공정한 거니까. 불안은 그 나쁜 일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문제는 이 대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지 않는 벌을 계속 기다리면서 현재를 전부 소진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정작 본인은 자기가 이런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느껴왔으면 그게 정상인 줄 알거든요. 마치 물고기가 물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요. 자기를 싫어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의문조차 품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무섭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게 자기 내면 때문이라고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자기 점검용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가입니다. 꾸미거나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괜찮은가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있다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예요. 내 존재가 주변 사람들한테 플러스라고 느끼시나요? 세 번째 질문은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알아가면 좋은 인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가인데요. 이게 어려운 분들이 꽤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없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어릴 때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는가예요. 존재 자체를 환영받았다는 감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네 가지 질문에서 대부분 아니요, 쪽이라면 신호가 있는 겁니다. 발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사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연락이 안 와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나는 별로야라는 목소리가 계속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요. 불안의 진짜 원인이 이거라면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불안하면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비행기 사고 확률은 얼마고, 발표 망쳐도 죽는 거 아니고, 프로젝트 하나 실패해도 인생 끝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하려 하는데 이게 자기 내면에서 오는 불안에는 전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나 자신을 별로라고 믿는 마음은 통계로 설득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괜찮다고 알아도 마음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필요한 건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정서적 안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해도 된다는 느낌, 자기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 과거에 받지 못했던 인정을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를 별로라고 느껴온 사람은 자기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어색하거든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를 위해 뭔가 하는 것도 죄책감 들고 칭찬받으면 불편하고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라서 새로운 패턴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직장에서 흔히 보는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팀장이 잘했다고 칭찬하거든요. 이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자기를 별로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요. 이러면서 칭찬을 밀어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팀장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다음에 더 큰 거 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다른 사람이 더 잘했는데 운 좋게 내가 된 거 아닌가? 곧 실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내면에서 오는 불안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 형성된 자기 인식이라고 해서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뇌는 계속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오래된 믿음도 조금씩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죠. 핵심은 불안이 찾아올 때 그 표면적 원인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뭐가 걱정되는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전에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나를 얼마나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내가 존재해도 된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만약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상황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기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불안이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보내는 경고일 수 있거든요. 너는 자격 없으니까 조심해라는 무의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틀렸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과거에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내 탓이 아니었다는 것. 어린 시절의 결핍이 내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건 다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 도착은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불안이 밀려오면 한번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뭐가 무서운지 분석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요. 불안이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옷을 갈아입은 것일 수 있거든요. 같은 감정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불안은 항상 불안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한 오래된 불신이 모습을 바꾼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